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열과 조합의 마지막 순서인 7번째 색칠하기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그동안 순열, 그리고 조합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요. 관련된 문제들도 쭉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순열 조합의 개념, 공식 같은 거 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문제들을 좀 풀어볼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왼쪽에 색칠하기 보시면 좀 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가나다라마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지도를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자, 몇 가지 색이요?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칠할 거래요. 5개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다음은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현진이와 대호의 대화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같은 색을 써도 된대요.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인접한 영역, 붙어있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대화 내용 한번 볼게요. 현진, 가나, 다라, 마의 순서로 칠하면 가에 칠할 수 있는 것은 5개. 나에서 칠할 수 있는 것은 가에서 칠한 걸 칠하면 안 되니까 4가지. 다에서 칠할 수 있는 색은 나에서 칠하면 색을 쓰면 안 되니까 4가지. 4가지야. 그리고 라에 칠할 수 있는 색은 가하고 다에서 칠한 것을 칠하면 안 되니까 3가지인데 3가지인 것 같은데 마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 대호 볼게요. 대호. 아니야. 라에 칠할 수 있는 색의 수는 가와 다에 칠해진 색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에 따라 달라지지. 그리고 가나 다라에 같은 색이 칠해진 영역이 몇 개인지에 따라 마에 칠할 수 있는 색의 수가 달라져. 현진.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너무 복잡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은 선생님이 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대호의 말을 보시면요. 일단 라에서 칠하는 애가 가와 다가 이제 같을 수도 있고, 그쵸? 붙어있지 않으니까 가하고 다는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 라의 색도 몇 개가 될지 달라진다는 말이죠.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진이하고 대호가 말한 것들 중에 일부분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좀 덜 복잡하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그림을 같이 봐야 돼서 이렇게 좀 조그맣게 좀 펴놓을게요. 자, 가에서 마 중에 어느 영역을 먼저 칠하는 게 좋을까 말해보자. 자, 우리 어떤 영역을 먼저 칠하는 게 좋을까요? 가? 아니면 나? 자, 일단 기준은요.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영역부터 칠하자. 그래야 최대한 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영역이 붙어 있는 게 몇 개예요? 가는 지금 3개의 영역, 나는 3개, 다도 3개, 라도 3개, 마는 4개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마가 되겠네요. 마. 그래서 이것은요, 많은 영역이 그러니까 많이 접하는 영역부터. 많이 접하는 영역부터 칠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럼 말을 먼저 결정하고 나면 하나씩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시면 돼요. 자, 이 순서는 상관은 없고요. 선생님은 이제부터 어떻게
색칠을 해볼 거냐면 말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가나다라 순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 나, 다, 라. 이 순서대로 한번 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영역부터 정하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마에서 칠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될까요? 마는 우리가 5가지 색을 쓸 거니까 총 5개의 색을 다 쓸 수 있겠네요. 자, 엔드.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가로 가볼게요. 자, 그럼 가는 마만 지금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에서 결정된 색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마의 색깔을 빼고 쓸 수 있으니까 몇 가지예요? 네, 4가지요. 그럼 이제 나는 가하고 마가 결정됐는데 2개의 색을 빼고 써야겠네요.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개의 색을 빼고 쓸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3가지요. 3가지. 자, 그럼 다를 볼게요. 다. 자, 그럼 다는요. 나하고 마하고 지금 붙어 있는 거를 빼고 붙어 있는 영역의 색깔을 빼고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네, 3가지요. 3가지인데 근데 보시면요. 라를 이제 결정하려고 보니까 라는요. 만약에 얘가 3가지라고 하면 라는 지금 이 가와 마와 다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색을 다 빼고 그럼 2가지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아까 대호가 한 말 중에요. 대호가 한 말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라의 영역은 가와 다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달라져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다가 3가지를 쓸 수 있긴 한데 가하고 같은 색이면 그러면 이제 2개만 안 쓰면 되는 거고 라가 만약에 가하고 다른 색이면 3가지의 색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라가 쓸 수 있는 색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우를 나눠줘야 해요. 나눠줘야 돼. 여기는 좀 라가 특별한데 얘는 다의 경우에 따라서 지금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를 좀 나눠볼게요. 곱하기. 자, 다가 이제 가하고 중복이 될 수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에 지금 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하고 같은 색일 수도 있고 가하고 다른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 3가지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가하고 같은 경우면 가하고 같은 색을 쓰면 되니까 몇 가지예요? 네, 1가지가 되겠네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1가지. 가하고 다른 색을 쓰겠다. 무조건. 자, 그러면 나하고도 다르고 마하고도 달라야 하는데 가하고도 다른 색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가지의 색을 쓸 수 있어요? 2가지밖에 없겠죠. 5개 중에 3개를 제외시켜야 되니까 2가지요. 자, 이때 우리 라가 몇 가지가 정해지는지 봅시다. 자, 만약에 다가 가하고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라는 하나, 2개만 못 쓰는 거니까 몇 가지 색 쓸 수 있어요? 3가지. 우리가 만약에 다가 가하고 다른 색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3개를 못 쓰니까 몇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2가지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을 1번, 두 번째 줄을 2번 경우라고 하면 좀 자리가 부족해서 밑에다 쓸게요. 1번은 5, 4, 3, 1, 3이니까 몇 가지예요? 180가지네요. 우리 2번은 5, 4, 3, 2, 2니까 몇 가지예요? 240가지. 따라서 우리 1번, 2번 경우 모두 더해 주어야 하니까 총 몇 가지예요? 420가지가 생긴다. 자, 여기서 처음부터 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 앞에 영역 칠해지는 영역에 따라서 뒤에 영역의 개수가 만약에 달라진다. 그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또 관련된 문제들을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1번 봅시다. 자, 2번 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의 5가지 색연필이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5개의 색. 자,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되고요. 잠시만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자, 같은 조건이에요. 자, 그럴 때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먼저 칠하는 순서를 정하고 나서 칠하면 좀 편하거든요. 일단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영역부터 찾아봅시다. 일단 가는 3개의 영역이랑 붙어 있고요. 나는 2개, 다는 하나, 둘, 3개, 라는 2개.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게 가하고 다인데, 선생님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데 가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 자, 그러면 처음에 색칠할 걸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 다, 라 차례대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자,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가에서 처음이니까 5개 다 쓸 수 있겠네요. 곱하기. 자, 그럼 나로 갑시다. 나는 가의 색이 지금 결정이 돼 있으니까 나는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가의 색을 쓰면 안 되니까. 네, 4가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다는 가하고 나에서 정한 색을 쓰면 안 되겠죠.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네, 2개 빼고 3가지요. 자, 라를 보시면 라는 가하고 다에서 붙어있는 색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가지 색만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네, 3가지를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궁금한 사람들 있겠죠. 선생님 뭐 중복되는 경우 나누지 않아도 되나요? 네, 나누지 않아도 돼요. 자, 이미 지금 라 같은 경우를 보시면 라는 사실 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를 굳이 나누지 않는 이유는 라에 따라서 결정되는 또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영역이 지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 없잖아요. 그 다음 영역이 없으니까 얘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요. 라는 가하고 다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2개의 색을 뺀 3가지. 요 안에 이미 나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곱하시면 된다. 그러면 쭉 곱하면 얼마예요? 20에 9니까 18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지금 선생님이 나머지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좀 시간을 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어서 풀이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2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요,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우리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 세볼 건데요. 자, 일단은 색칠해야 되는 순서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영역을 찾아봅시다. 자, 가는 지금 2개의 영역이랑 접해 있고요. 나는 하나, 둘, 셋, 4개. 다는 하나, 둘. 라는 하나, 둘, 3개. 마는 하나, 둘, 셋.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접해 있어요? 네, 나가 가장 많이 접해 있죠. 4개. 나를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어떤 순서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에 이제 접해 있는 것 중에 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 정해졌으면 마 옆에 있는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 옆에 가를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 아니라 이제 마 옆에 있는 라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를 이렇게 정해 볼게요.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나를 정하고 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부터 쓰신다. 그러면 가 정하고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가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나 정하고 가 정하고 그 다음 붙어 있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런 식의 순서로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보시면 나는 일단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자, 나는 5가지 색 다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우리 마를 정할 건데 마는 나의 색을 빼고 나머지 색으로 해야 되니까 나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몇 가지요? 4가지. 그리고 자, 그 다음 가의 색을 정해야 되는데 가는 나하고 마하고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요? 네, 3가지. 라를 볼게요. 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하고 마하고 겹치면 안 되겠죠? 그럼 몇 가지요? 네, 3가지. 지금 보시면 라가 가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된 가지수예요. 나하고 마만 겹치지 않으면 되니까요. 자, 마지막 다를 보시면 다는요, 나하고 라하고만 다르면 되는 거죠. 다른 거하고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라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몇 가지요? 네, 3가지.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5, 4, 20에 3, 3개니까 27이네요. 계산하면 540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사람도 있겠죠. 선생님, 앞에서는 뭐 중복에 따라 또 경우를 나눴잖아요. 선생님 중간중간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를 보시면 다는 지금 라가 뭐 가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는 나하고 라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라가 가하고 중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2개의 색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어차피 라는 나하고 다른 색이니까 2개의 색만 제외하고 정하면 되니까 3가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같은 경우 잠시만요. 앞에서는 뭐 라가 가와 같은 경우 다른 경우에 따라 다가 이렇게 다 접해 있어서 영향을 받았지만 얘는 나하고 라만 접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다의 가지수를 정하면 된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만 따져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에서 그림과 같은 4개의 영역 A, B, C, D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자, 이번에는 4가지 색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중복이 안 되고요. 네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고 싶대요. 중복 안 된다는 거죠. 다 다르게 칠하고 싶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순서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지만, 동일하게 패턴을 적용해보면, 색칠하는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A도 B하고 D 다 2개씩 접해 있잖아요. 접해 있으니까, 그냥 순서를 A, B, C, D 순으로 해볼게요. 다 2개씩이니까요.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예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요. 자,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예요? 네. 하나를 칠했으니까 나머지 색으로 칠해야겠죠? 그러니까 3가지. 자, 그러면 C에서 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B하고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지만 지금 다 다른 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A도 같은 색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2가지 색을 제외한 2개. 자, 나머지 D는요. A, B, C에서 칠한 거 칠하면 안 되니까 1가지요. 결국에 순열하고 같은 문제가 된 거죠. 4팩토리얼 얼마예요? 24가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어서 봅시다. 4번 볼게요. 다음 그림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웃하는 2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조건이죠. 지금 보시면 5개고요. 같은 색을 여러 번 가능한데 이웃하는 것은 다른 색이고요. 자, 보시면 한 영역을 1가지 색으로만 칠한다. 네,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자, 그러면 순서를 먼저 정해봅시다. 자,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거 찾아볼게요. 자, B는 지금 2개하고 접해 있고요. C는 하나, 둘, 셋, D는 하나, 둘, 셋, E는 하나, 둘, A는 하나, 둘, 셋, 넷이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게 뭐예요? 네, A요. 자, A를 먼저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볼게요. 자, B, 그 다음에 B를 정했으니까 그 옆에 C, 그 다음에 그 옆에 D, 그 다음에 E 순서대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에 색칠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가지예요? 네, A에 칠할 수 있는 거 총 5개죠? 네. 자,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자, A에 칠한 것 빼고 해야 되니까 몇 가지예요? 네, 4가지. 자, C는요, A하고 B에 칠한 거 빼고 해야 되니까 몇 가지인가요? 네, 3가지요. 자, D는요, 우리 붙어 있는 것만 다르게 칠하면 되는 거니까 A하고 C만 다르게, A와 C만 다르게 칠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네, 3가지요. 자, 마지막 E는 마찬가지로 A하고 D하고만 다르게 칠하면 되니까 몇 가지? 네, 3가지 색으로 칠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총 계산해 보시면 20에 27이니까 얼마예요? 5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 중복되는 경우 생기잖아요. 맞아요. 뭐 B는 D나 E와 같아도 되고요. 뭐 그런 식의 경우가 생기겠죠. 또 이 입장에서는 C하고도 같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개수를 세게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입장에서 보시면 이는 뭐 B나 C에서 같아도 되는데 그게 다 이미 포함된 개수예요. 그리고
뭐 얘가 누구와 중복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 우리가 달라야 되는 애들만 고려해서 가지수를 세주면 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색칠하기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고요. 혹시 좀 더 헷갈리거나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관련된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등교에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 마칠게요.